네, 화요일장 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이제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지금은 FOMC 결과 발표 그리고 일본은행,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어떤 구간에 있는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거래소 오늘 그래도 양호하게 출발을 했는데 계속 우하향하는 곡선입니다. 일중 저점이 현재 구간에서 나왔고요. 현재 2455선에서 일중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최근 한 2거래일간의 반등세를 오늘 하루 만에 반납하는 흐름 나오고요.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히 거칩니다. 일단 달러당 원화 가격도 진정되지 않은 국면이고 여전히 고가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1,430원대에서 환율 형성되어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파란불인데 그래도 코스피처럼 계속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 아니라 오늘 691선에서 저점 딛고 다시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694선 지나가고 있고 수급적으로는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반도체를 준비했는데요. 어제 그 브로드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국내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어제 내용에서 조금 더 오늘의 특징 종목들 추가해서 내용을 좀 보완했고요. 브로드컴과 구글, 메타 그리고 틱톡을 만든 바이트댄스가 같이 AI 칩을 개발한다면 엔비디아의 그 장악력을 뺏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포인트 어제 말씀드린 것이 팹리스였고요. 그다음에 유리기판 마지막으로 이 에이직 관련 수혜주였는데 오늘 이렇게 팹리스하고 에이직 두 섹터를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준비를 했고 팹리스 관련주 안에서 에이직 랜드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오늘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맞춤형 반도체, 즉 에이직 반도체가 계속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면 반드시 디자인 하우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디자인 하우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또 빼놓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가장 시세가 좋았던 것이 자람 테크놀로지였고 에이직 랜드, 자람 테크놀로지, 반도체 IP 쪽에 퀄리타스 반도체 정말 한 1년 전에 시세가 나왔던 오랜만에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 종목들입니다. 이게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까요?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데이터 센터에 에이직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라 브로드컴의 XPU가 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쪽은 AI 학습이고요. 이쪽은 AI 추론입니다. 이 추론을 하기 위해서 AI가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의 성장성은 이 추론 시장이 더 대세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증권가에서 계속 퍼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두산이 앞으로 이 에이직 쪽에 부품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고 어제 언급을 드렸었고 어제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내놓은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 업황이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돌아서는 것이냐?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에 마지막 주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바닥 다지기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다울투자증권에서 이야기했고요. 특히 내년 2분기에는 AI 추론 시장, 앞서서 말씀드렸던 학습이 아닌 이 추론 시장의 확대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빅테크 자체, 즉 그 맞춤형 AI 칩에 대해서 계속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고 다울투자에서 이야기했고 SK증권에서 소보장 쪽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역사적 하단에 놓여있는 종목들이 꽤 있었다. 그 종목들이 바로 솔브레인, 유니셈, 원익QNC 같은 종목들이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반등세를 추세 반등으로 볼 것이냐? 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아직은 업황 회복 시그널이 부족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만 AI 인프라 공급망에 놓여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선단 공정 포지션에 있는 기업들은 꾸준히 볼만하다라고 언급했고요. 그러한 종목들이 파크시스템즈와 리노공업, ISC,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입니다. 오늘 특히 리노공업의 외인 기관의 순매수, 동반 순매수가 좀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단기 이슈 모멘텀으로는 칠스법 보조금 관련해서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슈가 나오는지는 꼭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소보장주는 계속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 내리꽂기만 하죠.
최근 들어 계속 국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자체가 지금 하향 조정됐습니다. 모바일 사업부도 그렇고 반도체 사업부도 같이 지금 추세가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반등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오늘 하나투자증권의 판단입니다. 목표 주가 7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 흐름 보시죠. 자, 지금 상한가 간 종목도 보이네요. 시그니텍스, 에이징랜드, 자람 테크놀로지 모두 다 뉴로모픽, CSL에 들어가는 종목들이고요. 역시 브로드컴의 훈풍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증시에서도 엔비디아 대신에 브로드컴이라든지 다른 중소형주 IT 테크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어서 국내 증시도 이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크게 오르지 않는데 소부장단만 탄력을 받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온테크는 지금 여기선 드론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이언 디바이스도 디자인 하우스 종목에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 계속 잘 나오네요. 앞으로도 체크해드릴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만 치료제 소식인데 오늘 인벤티지랩이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했고 나이백도 2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세미글루타이드 기반으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것이 GLP 수용체 작용제인 위고비의 주성분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 상승 기대감은 위고비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이고 나이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오성 바이오 그 업체들에서 선정이 된 거고, 하지만 제약 바이오 쪽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이슈도 오늘 나왔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제약 바이오 업계 효율화를 선언했습니다. PBM의 역할을 없애버릴 것이다. 처방약급여 관리사. 보통 이제 미국에서 약을 판매하려면 이 PBM에 등재가 돼야 한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PBM 쓸데없다. 얘네가 다 돈 가져가는 거다 하면서 좀 이쪽에 대해서 좀 개혁 법안까지 좀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좀 정책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면은 PBM의 역할을 빼버리면 우리 제약사가 더 발판이 넓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PBM사들이 우리의 수익성 저하를 다른 제약사들에게 전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압박을 주는지도 잘 체크해보시면 좋겠네요. 비만 치료제 시세 보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인벤티지랩은 오전에 상한가 가고 나서 여전히 시세를 잘 지켜주고 있고요. 나이백도 11%대의 2자릿대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보단 조금 빠졌는데요. 블루엠텍도 비만 치료제 유통 관련주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도 눈에 띄고 D&D 파마텍, 한국 BNC 같은 비만 치료제 쪽으로 긍정적인 평가받는 종목들 오늘 시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다시 기술 플랫폼 그리고 CDMO까지 제약바이오 쪽에 다시 추세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